미각을 만져보면 그걸 이제 피부라 그러거든요.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. 각기 피부의 느낌이. 그처럼 다랑이도 그 느낌이 만져보면 다 달라요. 건강한 자연, 건강한 미의식. 그게 가공되거나 장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. 그게 우리나라의 미고 아름다움이고 그렇죠. 저는 대한민국의 도예가 심경균입니다. 아버님은 그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그 맥락이 끊어졌던 다원 도구들을 재현하시고 현대적으로 만드셨죠. 그래서 일본에 많이 알려졌었고, 일본의 황궁에 초대받아 가신 적도 있고,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보고, 그때부터 이제 보고 배우는데, 이제 안개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천천히 작업화돼 가는 과정을 밟은 거죠. 아버님은 이제 도자기 작업을, 그 작업하시는 그 과정을 아버님 당신 말로는 나는 내 종교다. 종교고 신념이고 믿음이다.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거든요. 저도 그거 보고 살았고,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백자다랑아리는 그 조선시대 영조대왕, 정조대왕 때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졌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그 자체의 관상용으로 만든 그릇은 원래 아니었어요.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었는데, 국보 다랑아리가 하나 있어요. 거기에 보면 그 간장 얼룩 같은 게 얼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아마 아주 고급 음식 식기라고 생각하시면. 근데 19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눈에, 외국인들 눈에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큰 항아리가 아무런 장식도 없이 저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, 그런 외국인들이 그 다랑아리를 수집을 해 가기 시작했어요. 영국의 도예가 있던 버나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큰 다랑아리를 하나 가져갔는데, 그걸 안고 가면서 신문에 기고를 해요.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. 지금 그 항아리는 대형박물관 그 한국관에 진열이 돼 있어요. 왜 우리께 좋은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.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자기를 뭘 특징을 좋아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, 우리 거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장식적이지도 않거든요. 무기교의 기교, 그냥 꾸밈 없는 아름다움 있잖아요. 다랑아리 완전 둥근 게 아니거든요. 약간 이렇게, 우리 달도 둥글지 않잖아요. 보름달이라도 완전히 약간 그러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약간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요, 다랑아리가. 다랑아리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, 내가 공부하는 바로는 기록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. 양구백토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하동백토, 그리고 여러 가지 흙이 섞게 되는데, 다른 건 다 있는데 양구백토는 뭐 구할 길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20년 전에 그 양구백토를 구하게 된 거예요.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. 양곡이 아무리 좋아요. 양곡 하나로만 백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콘크리트 집 짓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동백토는 철근 역할 있잖아요. 철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브레이킹디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. 철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, 또 모래 자갈 역할을 하는 게도 있어야 되고, 근데 양구는 이제 피부 같은 역할을 해요. 근데 색깔은 되게 예쁜데, 이 문제가 이게 굽히는 온도에서 하도가 낮아요. 근데 낮은 온도에서 잘 녹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양구로 만든 흙은 색상은 좋은데 약간 휘어지거나 내려앉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특징이죠. 제일 먼저 흙을 한 3가지나 4가지 이제 흙을 배합을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돼요. 안 마르게 다 장치를 해가지고
한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키거든요.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물레 차는데 다랑아리는 이렇게 크잖아요. 크니까 이걸 한 번에 못 만들었어요. 지금은 기계 좋으니까 한 번에 만들 수 있지만, 그러니까 옛날에 못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그릇을 요걸 밑에 만들고 위로 이렇게 포개인 거예요. 만들면서 포개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붙인 자국이 중간에 딱 있어요.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웅장한 느낌 같은 게 들죠, 다랑아리. 그래 붙인 거니까 붙인 자국이 있고, 그러다 붙이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웨이브 같은 게 생겨요. 그런 게 생기면 물레를 차면서 그걸 없앨 수 있거든요.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, 실제로.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냅둔 거예요, 조상들이.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, 세월 지나고 보니까. 자연스러우니까. 옛날에 우리는 특히 선호했던 나무가 너름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. 너름나무재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, 그는 흰색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너름나무를 대규모로 구할 데가 없어요. 유학을 할 정도로 너름나무 같으면 거의 2톤 반 트럭 한 대를 태워야 나오는 재가 유학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. 참나무재가 닿으면 푸른색이 많이 나니까. 너름나무재가 닿으면 백색도 훨씬 좋아지고, 나무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. 불을 뗄 때는 옛날에는 8칸 기준이었거든요. 8칸 기준으로 떼면 한 72시간, 3일 정도 이렇게 교대로 떼면서 그러니까. 장작가마 불길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. 불길이 막 그냥 굉장히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요. 그래서 그걸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색이 나오기도 하고 실패도 많고 그랬어요. 천편일률적으로 노는 것보다는 각 노는 그릇마다 다 개성이 다르니까, 그래서 전 그걸 더 선호하는 거죠. 좀 쳤다. 아이고 위에서 떨어진 건데. 양구에 첫 가마를 만들어가 처음으로 불 떼는 날이었거든요. 불을 막 떼고 있는데 그 계기 월식이 생겨요. 달빛이 월식이 생겼는데,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날 불 뗀 거는 있잖아요. 전부 다 천장에서 있잖아요.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. 그런 마다 전부 다 맞았어요. 옛날 같았으면 다 깨버릴 때, 그건 이것도 역사의 현장이고, 그날 월식이 일어난 것도 사건이고 하니까 단 한 점도 안 세고 그대로 다 가죠. 옛날에는 깼어요. 마음에 안 들면 깼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안 깨요. 왜냐하면 어차피 구피가 나온 것도 그것도 어차피 생명력이 있는 거죠.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이니까 좀 못생기는 못생긴 대로 그냥 두는 편이에요. 요즘. 깨진 거 파편도 전시하긴 했지만 가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느낌들이죠. 그리고 불 때다 보면 이게 주저앉아 갖고 3개, 4개가 한꺼번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으니까 그냥 또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.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초대전을 하게 됐어요. 그때 다랑아리를 가져갔었는데, 다랑아리 전시할 때 이름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에 뜬 달, 상에서 상에 뜬 달,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갖고 많이 했죠. 저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. 웬만큼 밀어서 넘어지지 않아요.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봐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술품 개념으로 못 만지게 하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도자기는 만져봐요. 그릇마다 다 다르잖아요. 음식도 맛이 다 다른 것처럼. 그래 그 느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다랑아리도 지금은 미술품처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면 또 사용하는 맛의 느낌이 있거든요. 잘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삶인 거죠.
전통은 옛날 그대로 하는 게 그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옛날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.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전통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. 제가 한복이 물레 못 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자꾸 진화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그 원뿌리를 잘 지고 있는 거 그게 전통. 저는 작업을 그냥 열심히 내 일하는 사람이고 싶어요. 그냥 지금도 앞으로도.